저희가 앞에서 이제 PMO 이야기 했었고요. 네. 국내에 저희만의 또 법률로 정의된 PMO가 있다, 한국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전자정보법에 이제 명시된 PMO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전자정보 PMO라고 부르고요. 법에는 영문으로 PMO라고 안 써져 있고, 전자정보 사업관리 위탁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업관리 위탁. 그래서 20억 이상 공공정보와 피해를 옹호화, 이게 이제 2012년에 기사가 나온 거죠, 보면. 네, 그래서, 네, 뭐 위탁 대상 사업이나 사업자 발급요법, 피해모 책임자요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상 규모 20억 이상. 네, 그런 사업자는 공공 분야에서 실적이 있는, 그리고 공공 분야 정보 사업의 PM, 총괄 감독 경력자 3명 이상, 뭐 PM 경력 6개월 이상, PMO 책임자 요건은 그 상주 금지 교육상 또는 처벌관리 일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다음에 이제 7월에 보면 피해보 제도가 유럽도 시행됐다 뭐 이렇게 해서 2013년에 이제 됐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올해 소프트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제 지금은 산업이 빠져 있고 소프트진흥법 이렇게 돼 있고요. 개정안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근데 요거는 그냥 전문 용어가 재벌이에요, 재벌. 재벌. 재벌 그룹의 공식적인 위치는 상호출자 제한 집단. 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상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소속의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회사 이렇게 하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SI 3사입니다. 재벌 그룹의 IT 자회사랍니다. 상호출자 제한 집단, 기업 집단, 요거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근데 이게 재벌의 공식입니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네, 참여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중소 IT 회사들의 공공사업 참여 시 사업관리 역량이 떨어져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네, PMO가 왜 도입됐다? 네, 대기업 참여 전면 금지. 그런데 중소 IT 회사들이 사업관리 역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 해줄 조직을 PMO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전자정보 사업관리 또는 전자정보 사업관리 다 이렇게 해서 이는 학교를 제한 공공기관이나 강의법의 소프트 기술자를 3명 이상 그런 소프트 사업자. PM 도입해 놓고 이제 초기에는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은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2년 전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부 품위 거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재부 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정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까지 감안하면 확정된 것들이 실행되는 그 다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사업은 3년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진행돼요. 예산이 없는 사업은 내가 가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먹으려고 하는 그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에 가고 예산 기재부에 심의 올려야 돼요. 그러면 심의 올리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그 부처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모집받거나 이렇게 취합할 거잖아요. 그럼 그 사업 계획을 써야 돼요. 그럼 공무원 보고 쓰라고 써야 안 돼요. 내가 사업해가지고 내가 먹는 사업자. 공무원한테 가서 이제 잘 알아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하면 저기 부처가 이렇게 성과를 좋을 건데 이 사업하면 100억이 들어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그러겠죠. 이걸 내가 왜 하니? 아, 좀 해주세요. 그러겠죠. 야, 이거 그 사업팀 써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이거 다 써?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러면 사업자의 영업이 가서 지금 그걸 이해하고 영업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하세요. 제가 이거 다 써드릴게요.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시행착오하게 편곡된 체크해서 사업계획상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면 얘들도 이거 보고 설명도 또 자기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듣죠. 그리고 설명 듣고 나서 검토해볼게 그래서 검토하는데 또 1, 2개월 가요. 그리고 이거 좀 고치고 저거 좀 고치고 고치겠죠? 또 1, 2개월 가요. 이렇게 검토하는데 1년 다 가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이제 이 부처의 장까지 얘가 보고가 돼 있겠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제 기재부 심의해달라고 올리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기재부 심의를 못 올리니까 그 해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산까지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심의를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승인을 받고 나면 이거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승인 받고 나면은 네, 그러면 그 사업이 시행되는 해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년 전에 줍니다. 기재부 예산이 2월에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년도에서 수입한 예산이 그 다음에 2월에 국회에서 국회 의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 막 심의가 붙이고 있어요. 얘는 지금 국회 의결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죠. 언제 올라가요? 그 다음에 2월. 제가 3년 걸린다고 한 거 이해되세요, 지금? 네, 그래서 3년이 걸려요. 그러면 요즘같이 세상 변화가 엄청 빠르잖아요. 이렇게 빠른데 부처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네, 예를 들면, 네, 챗GPT가 재작년 12월에 나왔잖아요. 챗GPT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3년 전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3년 전에 기획을 했어요. 3년 전에 챗GPT가 있었어요.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못하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PMO 도입은 했는데 사업은 달랑한 거 당연하죠. 3년 전에 PMO에 대해서 예산 준비하지 못하면 안 올라갔을 거잖아요. 기획까지.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대가 있어요. 준비를 해갖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다른 데도 한 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알고. 그래서, 네, 막상 처음에는 이제 이거 활성화가 안 되는 게이었죠. 여기 이제 그 사이에 도입 운영 가이드, PMO가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가이드를 메뉴를 다 만들어 놨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거를 다 배포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슈가 생깁니다. 안행부하고 감력회로. 그래서 2차 공방을 하느라 1차 공방을 이미 했어요. 2차 공방 이제 계산을 이런 거예요. 정부가 얻기에 따르면 안행부가 안전행정부, 지금 이름은 뭐예요? 행정안. PMO와 감리가 유사의 예산안 조직 복귀장이 필요하다 입장. 이 반면에 감리학회는 정부가 90도 개정을 반대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감리학이다. 네, 그래서 네, 이제 1차 공방하고 2차 공방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좀 PMO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PMO는 상주하거든요. 네, 상주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PMO가 상주해서 사업 관리를 해요. 그러면 감립을 왜 받냐 이거예요. 근데 실질은 기재부가 예산을 감립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립 지금 기준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PMO라는 걸 만들어갖고 PMO 예산을 기재부한테 달라고 하니까 기재부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예산은 뭐고 감립 예산은 뭐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과거에는 PMO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네, 대기업 참여금지 하기 전에 대기업들이 사업을 들어가면 대기업은 PM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관리팀, 그다음에 여기에 품질관리팀, 이 품질관리팀이 PM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은 자기네 제한 비용 안에 자기네 조직을 구성해서 이걸 데리고 들어가다. 이 밑에 협력사로 있는 협력업체들은 또 밑에 도급을 받잖아요. 하도급, 도급 이제 이렇게 주면 이 협력사는 어떤 인력만 들어갔어요? TA들, 그다음에 개발자들. 이들은 품질관리 인력이 들어가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대기업을 딱 잘라놓고 다시 요 중견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받다가 이제 하도급이 아니라 바로 원수급자 위치로 올라갔어요. 제한할 때 사업관리 품질관리를 넣어도 되겠을까요? 빼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능을 다 빼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싸지.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역시 앞서로치들이 앞서서 해먹었구나, 대기업. 이렇게 생각했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품질 관련된 비용들은 본 사업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견 중소기업들은 자기네 내부가 보유하고 있는 품질 관리 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할 때도 애초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사업할 때랑 똑같이 그냥 지난 바로 하면 되는 거지. 예, 대기업이 앞에서 돈 엄청 띵가 먹었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사업을 그렇게 들어가서 수주하니까 난리가 나죠. 왜냐면 산출을 가려면 손실을. 그래서 발주자 담당자들이 경합을 하고, 감리가 들어갔어요. 감리가. 거기 산출을 분들이. 왜요? 감리가 안 돼. 그래서 감리들이, 감리하는 분들이 대기업 빠지고 나서 들어가는데, 미쳐버리겠어요. 가지고, 큰일 났다고 완전히. 가지고 한때 아수라장이었어요. 시장이. 그것도. anyway. 근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PMO 사업이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기재부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업을 똑같이 할 거예요, 프로젝트. 근데 옛날에는 감리비만 필요했는데 사업이라고. 근데 사업이 뭐가 달라진 게 있어? 달라진 거 없잖아, 기재부 입장에서. 똑같이 공공 시스템 구축 사업이잖아. 맞죠? 그런데 왜 여기에 PMO 비용이 또 나가야 돼? 라고 설명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상황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못 줘, 이거. 사람이 돈 못 주죠. 그러면 돈 못 줘. 그러면 PMO는 저 제도는 행안부 산하에 아까 그 전신이 한국전자원이 한국증권사에 지원하고 감리협회가 둘이서 합작해서 나옵니다. 왜냐면 감리협회에서 감리 그 법인들이 거기다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난리가 아니야. 이 대기업 빠지고 나니까 품질 관리가 안 돼. 이거 좀 가서 감리를 하려고 해도 감리 준비조차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니?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가지고 제도를 만든. 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부서는 법은 입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입법을 해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뭘 알아? 죄송합니다. 예, 그 행정법이라는 걸 그래서 행정기관들이 자기네 업무에서 법규정이 필요한 것들은 직접 개헌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회에 갖다 주면 국회가 얘는 뭐 공업 좋네. 저는 통과되는 거 뭐야? 필요 없어 그러면 리젝트해요. 근데 이건 이제 행정입법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이걸 예상을 못했던 거죠. 감리비나 기재비, 기재부에서 감리비든 피해모 비용이든 두 개를 다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왜냐면 그들이 볼 때는 과거에 어떤 비용을 달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수급 공부, 피해모 비용을 날려야 돼요? 아니면 감리비를 날려야 돼요? 굳이 상관없고 해야 되고. 돈이 없는데 자기 사비 털어서 줄 거예요. 당연히 감리비를 날려야 돼요. 일단은 그 PMO의 역할은 그 담당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저 PMO 멤버의 자격 요구 기본을 갖춘 거. 네, 발주처에서 사업 관리를 그동안은 모든 사업은 다 발주처의 담당자의 사업 관리를 한 거예요. 맞죠? 그게 사업 관리죠. 그래서 그 이 경력이면 아까 뭐 경력이 있었잖아요. 그 경력이나 이분들은 퇴임하거나 또는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면 PMO로 바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다른 부처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IT는 이상하게, IT 우리 좀 엔지니어 이게 심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IT에는 없었는데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관 생활 하다가 그만두면 언제든지 가서 사업을 이제 이 PMO 역할 하십니다. 좋죠.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감리업계가 갑자기 낭패가, 우리가 그거 감리를 못해? 그럼 감리 법인들이 지금 갑자기 떨어져.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감리만을 할 수 있는 감리법인과 감리협회와, 그 다음에 감리도 할 수 있는 기술사협회. 이렇게 했죠. 서로 만나자. 만나갖고, 우리 그 감면증 다 반납합시다. 항의합시다. 이래가지고 감면증을 다 모았어. 그래가지고 국회 앞에 가서 빨간띠 들고 데모를 했어요. 시위를. 그래가지고 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 막 청원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힘센 자하고 힘 약한 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센 자가 이기죠? 네, 그래서 법이 그냥 개정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전자정부 법이에요. 네, 행정기관 등의 정보 시스템 관리, 행정기관은 네,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압력보호 법이라는 정보 시스템 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의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요것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전자정부 사업 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PMO를 하면은 감리를 안 된다라고 써놓은 거지. 그리고 이제 64조의 이 전자정부 사업 관리 위탁에 가서 보면은 아래 이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것들은 PMO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을 미친 영향이 큰 사업, 사업의 난이도가 높고 특별한 권리가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사업에 원하는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걸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를 다시 또 쪼개놨어요.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세상에 이게 이제 시행령이에요. 아시죠? 예, 예, 법령, 규칙, 네, 그다음에 고시. 네, 법 체계는 이렇게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요. 법에서 다 지정할 수 없어요, 세부니까. 그래서 법에서 큰 거 정하고, 다시 더 상세한 건 시행령으로 내려가고, 시행령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규칙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규칙으로 만들고, 규칙 하에서 다시, 예, 부처나 자치단체의 상위 고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다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보니, 당연히 이제 감리 법인들 다 이제 쫄쫄 굶고, 폐업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이런 과정을 가졌던 거예요. PMO 도입자는 대기업의 연서 다 이렇게 했다. 근데 PMO 이제 도입 후에는 대기업 참여 제한에서 얘가 날라갔으니 PMO가 대기업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PMO 자체도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그러면 PMO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부처에서 사업할 때. 그러면 PMO 제도가 이제 생겼다는 걸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PPT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부 주요 부처들을 돌아다니면서 PT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쓰던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PMO가 뭔지 부처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PMO는 전사, 엔터프라이즈급 PMO가 있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PMO가 있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O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요거야. 그리고 PMO를 도입하려고 하면 SI 선정 이전에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 이제 구축 사업자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이때 하게 되면 장점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단점은 비용이 조금 들어가. 그다음에 2안 SI 선정하는 시점에 PMO로 같이 선정을 하게 되면 장점은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단점이 이렇게 많아. 그럼 3안 SI 선정 이후에 PMO로 선정을 했다. 그러면 장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단점은 또 얘보다 더 많이 늘어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지? 1번 하라고 하는 거예요. 2번 하라고 하는 거예요. 1번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기준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빨리 기재를 올려가지고 뒤에 3년 뒤에 사업할 거 있으면 거기다가 PMO 예산도 같이 단다고 기재를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따른 PMO 장단점을 써주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어.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일단은 이 PMO 아까 그 매뉴얼 만들어 놨다 그랬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잘 만들어요. 주로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교수님 끼고, 그 다음에 진서를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저걸 보고 하면 된다. 이렇게 PMO 수행 기간, 이제 이건 사례예요. 그리고 분석 설계 단계, 구축 단계, 시행 단계.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PMO가 해주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성공 요소, 발주 기간, 참여 에세이, 검사, PMO. 그래서 PMO를 꼭 해야 핵심 성공 요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PMO 문제를 한다면
기타 시스템들이 되게 다양한데 지금은 잘 안- 이제 지금 보면 뭐 꽤 됐잖아요. 이게 실현된 지가.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도 PMO가 있었고요.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었어요. 이 국방부 조직 발전 사업이고 거기에 그때도 2014년도 거기도 이렇게 PM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MO들이 이제 사업 관리를 해준 사례들이 요즘은 PMO를 많이 이제 PMO도 하고 갑니다.